즐길 곳, 먹을 곳, 잠잘 곳 걱정 전혀 없는 진도에서의 하루 제대로 보낼 준비됐나요?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박물관. 건국과 쇠망, 전쟁과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천년고을로 자리한 나주. 찌는 듯한 더위에 속수무책인 여름. 그렇다면 끈적이는 몸을 시원하게 달래줄 왕골 돗자리 어떠신가요? 출정식이 진행 중인 의사회관. 또다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인수를 펼친 이들의 뜨거웠던 그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강재입니다.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는요, 무성했던 풀도 자라지 않는다고 하네요. 추석 앞두고 벌초 계획 세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못다한 여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요. 첫 소식은 진도에서 함께 했거든요. 지금 함께 가시죠. 봄의 섬, 낭만의 섬 진도. 아직도 진도를 그냥 섬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도 여행 초보자. 즐길 곳, 먹을 곳, 잠잘 곳 걱정 전혀 없는 진도에서의 하루 제대로 보낼 준비됐나요? 자, 오감 만족 진도 한 바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원한 바다를 가로질러 이곳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진도의 즐길거리 그리고 또 먹을거리, 낭만적인 휴식 공간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진도를 100% 아니 200%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출발하실까요? 진도 200% 즐기기 첫 번째 코스, 바로 진도 하면 빠질 수 없는 진도개. 진도의 보물,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궁금하시다고요? 때론 귀엽게, 때론 용맹스러운 진도개의 매력을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 곳, 진도개 테마파크로 어서 와보랑개. 왈왈왈왈왈.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주말 오후 1시 다양한 진도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진도개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진도개 테마파크도 오셨는데 와서 공연도 보고 하니까 어떠세요? 원래 진돗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테마파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좋고 개들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진돗개가 보니까 똑똑하긴 해요, 그죠? 네. 진돗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견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주인을 잘 따르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진도개 테마파크의 깜짝 이벤트, 가장 날쌘돌이 진도개를 맞춰라. 저 한 장이요. 한 장. 자, 여기 있어요. 이거 진돗개 누가 잘하는지도 맞출 수 있고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무조건 3번이 1등합니다. 3번이 1등. 삼 3번이 1등 할지 1번이 1등 할지는 두고 볼 일 아닌겨? 드디어 진도개 테마파크의 하이라이트, 진도개 경주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뛰어가는 날쌘돌이 명견 진도개. 한번 화이팅! 포기하지 마! 아, 3번이라 3등이야! 박은혜 리포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진도개 테마파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진도개 방사장에선 귀여운 새끼 진도개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 하나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따, 너도 신났구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공연 중에서? 걔들끼리 경주하는 거. 우리 강아지가 경주하는 게 가장 재밌었다고. 키우라면 키우고 싶어요? 네. 진짜 어머니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가는 길에 분양을 받아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오 정말로. 와 진돗개 분양받을 수도 있대. 축하해. 시원하고 푸른 바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 고즈넉한 파도 소리, 게다가 이국적인 풍경까지? 아니, 오늘 진도 여행 온 거 아니에요? 이곳은 설마 지중해의 산토리니?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열심히 뛰고 놀았더니 이제 뭔가 좀 시원한 거 하고 싶거든요. 날도 덥고 하니까 시원한 물놀이가 딱일 것 같은데 여기 수영장이 또 있어요. 저 가서 풍덩 한번 빠지면 되겠죠?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풀장. 이곳에선 색다른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답니다. 진도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직접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전라남도 최고의 이제 전망을 자랑하는 네. 인피니티 풀인데 보시면은 다도해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이제 힐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곳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도해가 바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오, 특별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희가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최대한 고객님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인피니티 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쉬는 것도 좋지만 수영장까지 왔는데 뭐하고 앉아있어요? 바로 뛰어들어야지. 제대로 물 만난 은혜 리포터. 푹푹 찌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물놀이에 신났네 신났어. 혼자서도 잘 논다. 어때요? 제가 보니까? 네, 바다도 되게 푸르고 네, 수영장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바로 같아요. 같이 오신 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얼만큼 좋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인피니티 풀이랑 그리고 저기 어제 진도대교 그리고 진도타워도 가봤고요. 네, 날씨도 되게 좋아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진도로 놀러 오세요. 물과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은 풀장. 이 근사한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시원한 풍경을 뒤로 하고 인생샷 한 방 남기기. 야, 그립이 따로 없네.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해외에만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진도에도 있으니까 진짜 최고인데요? 완전 최고. 짱짱. 오늘 집에 안 가실 건가요? 네. 아니 집에 가기 싫을 만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늦게까지 이렇게 있고 싶은데. 지금 또 다른 촬영이 있는데. 촬영이요? 네. 촬영에 다시 말씀. 촬영이요? 가실 거죠? 저 오늘 좀 더 놀면 안 될까요? 응, 안 돼요. SNS 핫플레이스 좀 다녀봤다는 박은혜 리포터. 해시태그로 검색한 결과 찾아낸 진도의 감성 가득한 카페.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래요? 진도에서 특산품이 쑥과 대파라서 진도 쑥라떼라고 지었어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진도 특산품인 쑥과 대파를 이용해 만든 진도 쑥 라떼 그리고 대파 스콘. 자고로 SNS 핫플레이스라 하면 인증샷은 꼭 남겨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역시 인증샷은 잊지 마면 됐고 본격적으로 진도 대파 스콘 먹방 시작. 쫑긋쫑긋하게 생긴 야채 과자랑 맛이 똑같아요. 아무래도 대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야채 맛이 나면서 그 과자를 욕심껏 한 6개를 한 입에 넣은 데서 그런 느낌이 나요. 맛있는데요, 이거? 휙휙 저을 때마다 은은한 쑥 향기가 솔솔 풍겨져 나오는 진도 쑥 라떼. 맛이 어때요? 먹자마자 입안에 쑥향이 가득. 쑥 딱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맛은 약간 미숫가루 맛도 비슷하게 나는데 거기에다가 쑥맛이 더 나니까 쑥떡을 아이스크림에 딱 찍어가지고 달달하게 먹는 듯한 느낌? 향긋한 진도 쑥 향기와 함께 달달함까지 한 스푼 더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건 어떨까요? 진도 200% 즐기기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코스. 한반도 최남단 제1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만날 수 있는 세방낙조. 아직 해가 지기 전이지만 하루에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절경을 마주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방낙조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이 세방낙조에 왔을 때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모습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바다 위에 바로 노을이 가운데 떠 있어서 그 노을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드디어 진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붉은 태양은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해 없어졌다. 구름 속에 숨어버렸네. 어떡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약간 그 머리만 본 느낌? 몸통 다 못 본 느낌?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 진도 이 바다가 너무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면은 진짜 마음이 트이고 시원하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진도에서의 마무리는 이곳 세방낙조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진도의 여행지만 쏙쏙 뽑아 전해드린 진도에서의 하루. 감성 한 바퀴 여행. 흐르는 것은 땀이요 내리쬐는 것은 태양뿐인 여름이라면 더더욱 다녀가야 할 곳 낭만의 섬 진도. 오감을 톡톡 일깨워줄 진도 여행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기에도 모자란 나날들, 진도 여행으로 특별함을 더해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까지 시원함이 배가 되는 진도에서의 하루, 여러분도 즐길 준비 되셨죠? 낭만의 섬 진도 한 바퀴. 아직도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하신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낭만적인 진도 여행 코스면 충분합니다. 밑줄 짝!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오늘 진도에서의 하루 기억해 주실 거죠? 시원한 풍경, 낭만이 가득한 섬 진도에서 올여름 특별한 추억 만들어 가세요. 와, 이 진도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이 오션뷰 풀장의 쑥라떼, 대파 스콘까지 끌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또 마지막에 보셨죠? 이 세방낙조에서 바라보는 노을 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힐링 여행 필요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진도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색적인 곳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박물관 아니고요. 이색적인 물건들이 모여져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박물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돌박물관입니다. 기나긴 시간의 풍파가 빚어내는 돌. 그래서 작은 돌 하나에서도 묵묵한 인내와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취미로 모으기 시작했던 수석들은 이제 무려 12만 점에 달합니다. 2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희귀한 돌과 광물들이 가득 펼쳐져 있죠. 이제 돌박물관입니다. 근데 돌을 한 점, 두 점 수집하다 보니까 돌 중에서도 종류석, 화석, 또 모든 이제 수입 돌도 일부 있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따금씩 오시면 다 놀라시고 또 좋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흐뭇합니다. 최가의 리포터를 따라 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압도적인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되네요. 12만 점의 전시품 중에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를 갖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전시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수석의 세계. 와, 정말 많네요. 입이 진짜 안 다물어져요, 여러분.
아니 외관 보고는 이 정도라고 절대 상상을 못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40년 동안 모신 돌이 12만 점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여기는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대전동.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박물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컵처럼요. 이곳은 컵 박물관인데요. 컵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취미로 수집한 컵들을 모아 지난 2013년에 설립한 컵 박물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컵을 새로운 시선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1,500여 점의 컵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72개국을 현지를 답사하셔서 그 나라에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컵과 그리고 또 희귀하고 진귀한 컵들을 지금 아주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유물 수로 따지면 지금 한 3,000여 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요. 상시 전시하는 거는 1,500에서 1,800점을 돌아가면서 교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1층은 체험장과 카페, 2층은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커피잔을 비롯해 이곳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4가지의 희귀 컵 유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컵 박물관이죠. 컵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례나 종교의식에 쓰일 술을 담고 여유로운 차 한 잔의 시간을 선사했죠. 각종 대회에서는 우승컵을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한 일상의 도구지만 컵에는 즐거운 인문학이 숨어 있는데요. 강릉에서 컵 속에 담긴 전 세계 문화의 향기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컵을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박물관 1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선 특이하게 여기 이런 예쁜 컵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원하는 거를 골라서 그 잔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르러 와봤어요. 한잔 하실래요? 짠! 세 번째 이색박물관은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화폐. 화폐의 역사부터 다양한 화폐 이야기, 그리고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죠. 우리나라의 시대별 화폐, 그리고 국내외 기념화폐, 세계 20여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용되고 있는 화폐 650여 점에 대해서 많이 관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든지 화폐의 제작 및 유통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사임당이 그려져 화폐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폐를 배워보는 시간. 올해는 5만 원권 발생 10주년이 되는 해죠. 모자 화폐의 고향 강릉에서 다양한 화폐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지난 2018년 겨울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기록을 간직한 강릉 올림픽 뮤지엄입니다. How do you feel after looking around here, the museum? It was amazing because we learned so much about Olympic, especially Winter Olympics, which is previously different from normal Olympic ones. 이곳은 올림픽 홍보관으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시상식 단상부터 올림픽 메달, 선수들의 유니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색 박물관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강문인데요. 강릉하면 바다 그리고 커피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는 커피 박물관. 커피 도시 강릉에 왔다면 한 번쯤 찾아봐야겠죠. 오랜 시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은 커피의 역사를 알고 나면 커피의 풍미가 더 진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 박물관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곳은 커피 박물관이고요. 커피에 관련된 이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층 같은 데는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 추출 도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3층은 그라인더하고 로스터가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는 기호식품입니다. 방법에 따라 백향, 백미를 선사하는데요. 초기의 커피 추출기부터 오늘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다양한 추출 도구들은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죠.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커피의 세계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강릉에 있는 박물관 5곳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독특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더 알찬 강릉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색 박물관 투어를 추천합니다. 와, 바다다! 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돌이 무려 12만 점. 보셨죠? 규모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여기에 또 컵도 나라별로 이렇게 딱딱 모여져 있었고요. 화폐박물관에 커피박물관까지. 보신 그대로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박물관 투어. 여러분도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박물관 순회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와 나주가 중심이 된 도 전라도. 그렇게 이름 지어져 불리기 시작한 지 1000년. 나주에는 그 오랜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건국과 쇠망, 전쟁과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천년고을로 자리한 나주. 그 중심엔 땅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려 한 의로운 기백,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땅 나주에서 의병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옛 나주역에서 나주가 가진 의병 역사를 함께 돌아볼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동행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남문화재 전문위원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의 첫 만남 장소가 구 나주역이에요? 나주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는 우리 나주 평야에 그 풍부하게 나는 쌀을 실어갔던 일제 식민 지배 수탈의 현장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못 이겨서 1929년에 광주성 독립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곳이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오늘 의병의 발자취와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19세기 말 그 의병들 그 정신이 일제시대로 이어져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해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의양 나주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열사로 갈까요? 정열사! 그럼 정열사로 가시죠. 가시죠. 금성산 아래 드넓은 나주 들녘을 마주한 정열사. 정열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김천일 장군을 비롯해 의로운 충정 5인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특히 김천일 장군은 문신을 지내다 낙향을 했는데 임진년 난이 일자 의병을 일으켜 나라 구하기에 앞장서신 분이죠. 저분이 혹시 김천일 장군님? 예, 그렇습니다. 저분이시구나. 그놈 아시죠? 아니 근데 이 김천일 장군님 어떤 장군님이셨어요? 1592년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수원, 강화도 뭐 이런 데서 활동하시다가 진주 93년에 1년 뒤에 진주에서 아들과 함께 순절하셨죠. 우리 김천일 선생을 위시로 한 이쪽 선비들께서는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또 실제 군사 훈련도 하고, 또 마음의 정신도 가다듬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 의병이 전라도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거죠. 나주 의병의 또 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진짜 몰라봬서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묵념 한번 할까요? 또 이곳은 예, 자.
자. 정열사를 내려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나주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한 금성관입니다. 이 금성관은 객사잖아요, 객사. 예, 객사. 객사. 손님을 모시는 곳 아닌가요? 손님을 모시기도 하고 임금님의 전패를 모셔놓고 임금님의 무사 안녕을 에 대한 의례를 보내는 거, 지내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튼간 의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의병 출정식을 가졌어요. 아, 여기에서요? 예, 예. 이제 고을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김천일 선생이 이제 이 고을의 선비들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불러요. 우리 의병 일으키자.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야, 그럼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의병들이 네. 그 김천일 장군을 앞에 두고 그렇죠. 열심히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 이겨보자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출정식의 모습을 한번 각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김천일 선생님을 의병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좋소, 수락하겠소. 자, 대원 여러분, 서울을 지키고 임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 북상합시다. 우와! 김천일 의병장을 따라 이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격하라! 우와! 아우, 이 호남의 의병들의 열기가 가득했을 이곳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 가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자, 이 뜨거워진 마음을 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돌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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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를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 의병 이야기하다 뱃놀이 나왔냐고요? 지금은 황포도배를 띄우고 풍경을 감상하지만 전쟁 시절엔 달랐답니다. 아니, 의병들이 이 황포도배를 타고 뭐 의병 활동을 한 건가요? 여기랑은 또 어떤 인연이 있어요? 영산강은 남도의 젖줄이잖아요. 또 영산포는 나주의 관문이고. 그래서 의병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의병들에게 물자! 물자죠. 자, 식량, 무기 그런 것들이 이 영산강을 통해서 영산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했겠죠. 그 의병들도 이 영산강의 힘을 많이 도움받았었군요. 그렇죠. 나주는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죠. 춘과 예를 논하며 학문을 연마하던 나주 향교. 향교도 의병의 역사와 함께한답니다. 교수님, 예. 저 딱 느낌이 왔어요. 촉이 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딱 그 의병들이 이 왜군을 어떻게 물리칠까 작전 모의하고 그런 거 서로 공부하고 뭔가 토론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정답? 네. 진짜요? 여기는 이제 한말 네. 나주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제 1896년에는 일제가 우리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정을 간섭하면서 단발령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을미사변 아시죠? 우리 명성황후를 일제의 그 불량배들이 비참하게 죽인 사건. 그런 것에 이제 분노한 우리 나주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의병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그 300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의병들이 모이고 그때 함께 싸웠던 그런 그 힘이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런 정신이 면면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면면이 흘러온 의병 정신의 유물을 나주의 고택에서 만나봅니다. 밀양박씨 나주 종가인 박경중 가옥. 난파고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상류 계층의 가옥으로 근대 한옥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각종 공예품들이 시대별로 잘 보존돼 있어 호남 지방의 생활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잠시 후 아주 특별한 자료가 공개됩니다. 야, 여기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완전히 박물관이고 완전히 이곳이 유적지예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래요. 그 여기는 전통 시대보다는
근대 시대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의 자료관, 뭐 박물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뿌듯한 얼굴을 짓고 계신데, 자, 이 수많은 물건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딱 내보이고 싶은 물건,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생활용품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 집은 일본 시대에는 독립운동했던 그런 태극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사용하셨던 그 태극기요? 실제로 사용했던 태극기죠.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머, 웬일이야. 나주의 의병 역사, 의병 정신이 함축적으로 담긴 그것. 두두, 개봉 박두. 와, 대박. 증조부 박정업 선생이 어머머머. 1900년대 초에 만든 태극기. 항일 의병들이 독립운동할 때, 그리고 3.1운동 때도 사용이 됐답니다. 이 국기는 해방돼서 태극기를 거의 몰랐어요. 있는 집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태극기를 가지고 해방 맞은 그런 곳은 별로 없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나주 국민학교에서 해방을 맞았다는 것은 나주인으로서 굉장히 긍지도 갖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주 태극기라고 말이에요. 개인 태극기. 그렇죠. 나주 태극기로 생각을 한다고. 굉장히 또 상징이 있네요. 예. 이게 후손이 볼 때는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참 나주라는 그 데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서서 하는 그런 그 정신이 있어요. 나주가 무너지면 나라가 이른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자는 의로운 기상, 나주의 태극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 태극기에 깃들여진 그 의로운 나주의 이 마음들, 자, 그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주의 의병 역사 돌아보기는 그렇게 옛 나주 역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오늘 함께 우리 교수님과 쭉 이곳 나주를 둘러보니 왜 의향이라 불리고 왜 의병의 땅이라고 하는지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통시대의 이 의병 정신, 이것은 오늘날 민주 시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좋았던 하루였어요. 정말 의로운 하루였어요. 여러분, 의병 정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나주. 역사 속 최초라는 수식어보다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의향 나주, 그 뜨거운 역사.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서 힘을 모았던 의로운 전통일 겁니다. 네, 김천일 장군을 필두로 한 의병의 역사가 나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성관이며 나주 향교, 그리고 또 영산강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왜 나주를 이렇게 의로운 땅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나주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무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쓰다가요. 추울 때는 난방비를 절약해주는 효자 돗자리가 있습니다. 일명 이 한평 왕골 돗자리인데요. 지금 한창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보시죠. 끈적이는 몸을 시원하게 달래줄 왕골 돗자리 어떠신가요? 오랜 전통을 간직하며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한평 왕골 돗자리. 한여름의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릴 한평 왕골 돗자리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위를 시원하게 물리쳐줄 왕골 돗자리를 찾아온 곳, 월야면 외세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평의 그 유명한 왕골 돗자리 만드는 곳 맞나요? 네, 여기가 한평 유명한 왕골 돗자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부터 옛날 전통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한다요. 네, 옛날에는 여기 이 마을에 이 왕골 돗자리를 많이 만들었나요? 돗자리? 동네가 다 했어, 일촌이 다 해서 품앗이 해갖고
그러면 옛날부터 몇 년 동안 이거를 돗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가 100년도 넘은 것이네요, 가요.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품질도 뛰어난 한평 왕골 돗자리. 올이 곱고 광택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왕골 돗자리 장인이 직접 갖고 나른 왕골 재배지. 완초라고도 불리는 왕골은 왕골 돗자리의 주 재료로 돗자리와 같은 공예 품에주로 사용됩니다. 이른 봄 3월에 파종해 봄과 여름 내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다가 한여름인 7, 8월에 수확해 돗자리에 쓰일 재료로 다듬어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웃도는 왕골. 워낙 힘든 작업인 탓에 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외세마을 주민들은 왕골 수확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네요. 안골 자리 짜서 깔고 자면 시원해서 좋고 몸이 거실거실해서 좋고 그리고 밭에서 뽑은 왕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잎과 대를 분리해 줍니다. 예부터 시원하고 촉감이 좋아 혼수품이자 여름나기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왕골 돗자리.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한평 왕골 돗자리는 외세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마을 단위로 생산되며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1990년대 말 에어컨과 수입산 저가 돗자리가 들어서다 보니 하나둘 왕골 농사를 손에서 놓게 되고 결국 한평 외세 마을의 단 한 농가 정일범 장인만이 왕골 돗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선 이른 새벽부터 배워온 왕골을 쪼개는 작업이 한창. 여기 온 게 여기 마을은 다 여걸로 생활해 나갔더라. 그리고 유리비들이 다 안고를 했어. 여기 안고라면서 숨겼어라. 논에다 숨겨갖고. 예나 지금이나 명실상부 왕골 돗자리 마을인 월야면 외세마을. 이른 새벽부터 배워온 왕골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왕골은 물기가 있을 때 잘게 쪼갠 뒤에 한여름 뙤약볕에 바짝 말려줍니다. 그래야만이 전통 왕골 돗자리로서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씀. 네, 어르신 새벽에 지금 배워온 왕골 지금 바로 그날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다 해야지. 오늘 뽑은 건 오늘 다 해야 돼. 오. 오늘 뽑은 거 안 오면 버려야 돼 다. 요즘 근데 수입산도 많고 또 너무 시원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게 딱 좋다. 솔직히 한 40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내가 직접 하는 것은 돗자리는 깔면 벌써 시원해요.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타야 하는 힘든 일의 연속.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된 작업에 힘이 들 법도 하지만 전통 왕골 돗자리의 명맥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 언제나 왕골을 손에서 놓지 않는 외세마을 어르신들. 어머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 만드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했어. 근데 요거 돼갖고 아기들도 가르치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어머님, 네. 작업만 하긴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래요. 아, 그럼 노래 한 가락 하셔야죠. 노래도 한 자리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한마는 대동강은. 오, 송가인이. 네, 하나, 둘, 셋, 큐!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아들 길러 며느리 삼고 딸을 길러 사이를 삼아 좋다! 어머니의 구구절절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에 힘을 얻어 힘들고 고된 손질 작업에도 묵묵히 해나가는 외세마을의 어르신들. 한 땀 한 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왕골 돗자리. 한평 왕골 돗자리가 좋다고 하는데 특별히 좋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가 좋아요, 한평 돗자리는?
네, 질이 좋아요. 애국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질이 좋아요. 잠은 뭐 편안해요. 이 자리를 잠 그거 땀이 땀을 다 흡수해버려요. 돗자리가. 그래가지고 그 몸에 고슬고슬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좋고. 무려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평 왕골 돗자리.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왕골 돗자리의 역사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날에는 돗자리 시장이 열릴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한평 왕골 돗자리. 지금까지 반백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왕골 돗자리 장인 맞으시죠? 아, 유명한 장인은까지는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걸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부터, 그전에는 국민학교니까 다니기 전에부터 했어요. 그때는 여기 그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장으로 내다 놓으면 불티나게 팔렸던 한평 왕골 돗자리. 요즘엔 값싼 수입 돗자리와 쿨매트, 냉각매트 등이 생겨나면서 전통 방식의 왕골 돗자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전 국민의 필수품이었던 왕골 돗자리도 세월에 밀려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산 토종 왕골을 재배해 돗자리를 짜는 정일범 장인과 그의 아내.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배웠죠. 나 친정이 서울이에요. 서울서 시집왔. 아니 어머님 서울에서 오셨으면 더 배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집을 오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셨어. 두 양반이 방에서 밤낮으로 짜는 거예요, 자리를. 내가 저 자리를 짜는 것을 배우면 평생 나보다 잘할 것인데 저걸 안 배워야지 하고 내가 안방에 들어가 볼 때 안 해버렸어. 어머.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전통 방식의 왕골 돗자리. 아니 색깔이 깨끗하네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오. 이렇게 좋게 만들려면 엄청 힘들어요. 씨줄 날줄을 엮어낸 조상의 멋과 우아함이 가득 서려있는 왕골 돗자리. 정일범 장인님, 앞으로도 왕골 돗자리 계속 만들어 주실 거죠? 한때는 생활 필수품이었지만 이제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천연 왕골 돗자리.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한평 천연 왕골 돗자리.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집집마다 안방과 마루의 자리를 차지하며 더위와 땀을 식혀주던 천연 왕골 돗자리.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올여름엔 기계에서 나오는 서늘한 바람 대신 차디찬 냉각 매트 대신 어린 시절 추억의 돗자리 천연 왕골 돗자리로 더위 걱정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네, 사실 요즘에는 돗자리 잘 사용 안 하지만요. 예전만 해도 이렇게 카펫처럼 집집마다 돗자리 깔아두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인이 직접 만든 돗자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도 한평의 명물 왕골 돗자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전해드릴게요. 해마다 캄보디아로 떠나는 경북보건단체 해외의료봉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출정식이 진행 중인 의사회관. 또다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역 지원 캄보디아와 우호 정책 지원단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선진 의술을 소요된 것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경상북도의 이상을 더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 내 5개 보건단체가 의기투합한 해외 의료 봉사단. 지구촌 이웃에 소외된 의료 계층에 대하여 진료 및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고 또한 저희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에 우수한 의료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힘있는 외침과 함께 봉사단이 향하는 곳은 이젠 두 번째 고향이 돼버린 마을 캄보디아 프레아 비아르입니다. 인턴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힘드네요. 이렇게 열어갈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걸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요. 네, 여기에 보이는 사랑의 인수를 펼친 이들의 뜨거웠던 그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언뜻 보기에도 좋게 100개의 눈 돼 보이는 상자와 씨름 중인 푸른 물결. 김해 국제공항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뒤섞인 공기가 가득 찹니다.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제 설레임도 있고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뿌듯함 그리고 막연한 좀 긴장감도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지금 3년째 계속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많이 성숙해졌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5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캄보디아. 하지만 시엠립에서 프레아 비아르 마을까지는 다시 3시간 반을 더 가야 합니다. 버스에서 쪽잠을 자며 170km 거리를 달리는 봉사단. 멀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고대하던 목적지 프레아 비아르 주립의료원에 닿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봉사단은 계획했던 진료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경험치가 7년만큼 쌓인 의료진과 그 가족들은 일사천리.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캄보디아에 첫 발을 뗀 초보 봉사단원입니다. 처음이라서 교황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 저희들이 고통 없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요. 들어오면서 저기 밖에 많이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저희들이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철두철미함으로 무장한 경북 5개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단. 전에는 상자 속 물건들을 찾느라 난리통이 따로 없었는데 지금은 장비들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해마다 단원들도 늘었는데요. 올해는 75명이 함께 원정을 떠나왔습니다. 진료를 맡은 13개 파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도 이상무. 국내에서보다는 많이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기본 산모나 산부인과 환자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우리 봉사팀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때 맞춰서 환자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재료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확충을 해주고 그래서 더 나은 진료를 이렇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수 화이팅! 화이팅! 캄보디아 현지민들은 이맘때만 되면 한국 의료진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 이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의료 행위 자체가 생소한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이런 풍경이 자연스러워진 건 의료진의 손발에 되준 가족 봉사단원의 몫도 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 중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돕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진과 질서 정연한 안내도 필수. 현재 푸놈펜 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이 곳곳에서 통역을 맡아주니 이 역시 든든합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몸 상태를 내보이는 현지 주민. 4년 전부터 생긴 혹이 혹시 암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는군요. 봉사단의 방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덩어리도 우리 한국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쪽 나라에서는 거리도 멀고 의료기관도 적고 또 환자 가정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해결함으로 해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ធ្វើការវះកាត់ហ្នឹងគឺខ្ញុំភ័យខ្លាចថាមានមហារីកក៏ប៉ុន្តែនៅពេលដែលខ្ញុំវះកាត់ហើយជួបដុកទ័រគឺខ្ញុំមានអារម្មណ៍ប្រសើរឡើងវិញដោយសារវាអត់អាចខ្លាចជាមហារីកបានបាទគឺមានអារម្មណ៍ល្អជាងមុន 보통은 심각한 표정으로 의료진을 마주하게 되는 주민들. 하지만 산부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애기 심장. 선생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여기에 톡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톡 튀어나온 거 아들이에요. Cô ta khơi chân gọi ở chân con pro. 아들. ខ្ញុំបានគ្រូពេទ្យការ៉េខ្ញុំបានមកពិនិត្យថ្ងៃនេះក៏បានស្ដាប់បេះដូងកូនខ្ញុំសប្បាយចិត្ត 저는 산모들이 초음파를 볼 때 기대에 찬 눈빛, 그 눈빛이 너무 좋아요. 아파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산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희망을 안고 병원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1년에 반 정도는 매일같이 비가 내리는 캄보디아. 더위를 식혀주는 스콜과 함께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은 뭐니 해도 역시 밥심. 오후 진료도 꽤나 거뜬할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면 오실 밥맛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맛도 있지만 힘을 내서 오후에 또 빨리 또 진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대기실이 북적북적해집니다. 덩달아 분주해지곤 했던 약국. 매년 맨발 투혼을 불사르며 고군분투해왔는데 올해는 팀워크가 가장 빛나는 파트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진료 파트별로 순회가 끝나면 가장 마지막에 몰리는 곳이다 보니 거의 하드 트레이닝에 가까웠던 약국. 올해는 작전을 아주 제대로 짠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엉망진창을 했었는데 벌써 4년째 따라오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필요한 곳에 어떤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인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현지어랑 이렇게만 쓰다가 어디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서로 이제 소통도 좀 더 잘 되고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툴기는 하지만 현지어를 쓰므로면서 그분들하고 약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음도 주고 정성도 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친근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검진입니다.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잦은 정조는 쉽사리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희 장비를 돌리는 중에 지금 전력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검사 진행 중에 저희가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또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 그동안 워낙 다양한 위기를 겪어오다 보니 금방 번뜩이는 대안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경북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단에게 수수야라 국회의원은 끈끈한 우정의 메시지와 함께 매년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So the big welcome to all the Korean Gyeongsang-bokdo medical volunteer team, and thanks to all Dr. Kim Jae-wang who been founded the creation of this kind of mission, who been volunteer and annually sent to us, and now people are remember. So we created two culture of Gyeongsang-bokdo and Angkor, and cultures of medical association in Previ here. So we love you very much and stay with us and welcome back to Cambodia and fix us as a friend and brother. Thank you very much. 진료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큰 이변 없이 무사히 진료를 마친 봉사단. 첫날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처음 오늘 진료 나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마 더 환자가 많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봉사단.
하지만 늦은 밤까지 일과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 중이죠. 쉽게 잠 못 드는 캄보디아의 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국경 지역 유일한 의료원은 거대한 종합병원으로 바뀌고 프레아 비아르주 전체가 주목하는 날, 아직 끝나지 않은 경북 5개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단의 남은 여정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네, 매년 딱 이맘때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1년 내내 캄보디아와 소통하면서 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의료 봉사 단원들의 마음이 전역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2의 고향이 된 캄보디아와의 인연이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